자, 그러면 구해줘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좋은 말씀 해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박철순 송률 매니저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야, 구해줘 다음 주. 이제 구해줘 하반기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 동안 좀 잘 수익을 내다가 6월에 좀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인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마 두 분의 역할이 오늘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요일 날 항상 이제 두 분과 함께 하게 되는데 지난 4주 동안 6월 동안 통틀어 보면은 3번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네. 그래도 좀 기운이 좋아요, 두 분이. 네, 되게 뭐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잘 안 듣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금요일은 대체적으로 수급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이 비교적 완만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주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외국인의 단기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우리 좀 전반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한 주였는데 주 후반 오면서 어느 정도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6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전달을 드렸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간 그렇게 재미는 없었습니다. 굉장히 루즈한 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 증시의 주축이 되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수급이 그렇게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약간 루즈한 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고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이제 주 후반 지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런대로 나름 우리 증시가 선방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계속해서 차트 나가고 있지만 6월 14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좀 하락 전환,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6월이 이제 오늘로 끝났단 말이죠. 네. 상반기가 끝난 겁니다. 하반기 이 흐름 이어지는 겁니까? 네, 일단은 지금 제가 이 매크로의 어떤 방향성도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래서 올라갈 때 매수하고 매크로가 밀릴 때 그때 파는 게 물론 가장 좋겠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당분간은 좀 종목별 장세가 지속될 확률이 높고 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목 선별에 집중을 하자 이런 멘트를 계속 드렸었습니다. 자, 일단은 당분간은 오늘 약간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한 3주 동안 사실 지수가 다 밀린 거거든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확실하게 돌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조금은 종목을 매수할 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뭐 좋긴 하지만 최근에 지수에 따라서 어느 날은 또 올랐다가 반도체도 어느 날 하루는 급등을 했다가 다음 날은 또 급락했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매수를 하실 때 반드시 2에서 4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약세장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도 사실 사고 나자마자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너무 약간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종목은 분할로 담게 되면 빠졌을 때 더 평단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변동성에 민감하지 않고 특히나 이제 변동성이 생길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테마성 있는 종목들은 또 낙폭이 크기 때문에 잘못 타이밍을 잡으면 매수하자마자 좀 복구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손실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2분기 실적 탄탄한 기업 그리고 하반기 실적 기대감 있는 종목들을 천천히 담아가는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하반기를 준비하는 아주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두 분께 짧게 뭐 2차 전지 반도체 나눠서 앞으로 후반기, 하반기 전망 어떨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네. 요즘에 보면 신규 상장주들 관심이 좀 뜨거운 것 같아요. 몇 종목 안 되긴 했지만 다 뭐 가격이 막 200%, 300%씩 올라가던데요. 예, 우리가 연 초반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도 그렇고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상장 일정을 많이들 미뤄왔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증시가 선방을 해주면서 또 여기에 외국인 수급 더해지면서 지금 굉장히 앞전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증시 모습이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좋은 건 무엇보다도 거래 대금과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전에도 이제
박재수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대외적인 리스크 약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주변국들 특히나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 증시에 비하면은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이제 앞으로도 더 나아갈 갈 길이 많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연일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판매량입니다. 오늘도 기아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라는 특정 국가를 넘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저는 구조적 성장이 한 번 더 레벨업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당연히 증시의 주축은 반도체와 2차 전지지만 여기에만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는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약간 포트 변화를 통해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담아두실 종목들은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지난주에 전망을 해주셨던 좋은 업종들 수익률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두 분의 수익률 띄워주시죠. 와우, OLED 9.36%, 보아는 1.87%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OLED 지난주에 그 종목 맞추기 저희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 종목명 굉장히 어려워하셨는데, 네. 생소해하셨는데, 수익률 좋네요. 저도 이름이 헷갈렸으니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오늘은 좀 힌트를 좀 더 잘 준비해 오긴 했어요. 일단 JNTC는 사실 생소한 종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OLED 종목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사실. OLED 하면은 뭐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 뭐 이런 관련된 밸류 체인들을 기억하실 텐데 이 회사는 사실은 강화유리 전문 회사죠. 그래서 OLED 패널에 들어가는 유리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일단은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JNTC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전장용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실적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사실 전장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자동차 강화유리 관련된 누적 수주 잔고가요 7천억이나 됩니다. 앞으로 1조까지도 몇 년 뒤에 계속적으로 쌓일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용 강화유리에서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한 실적 성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턴어라운드가 일단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회사 자체가 워낙 좋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지만 실적이 안 나오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 JNTC 같은 경우는 사실 8분기 만에 드디어 영업이익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 내년까지도 계속 이 실적 성장세는 유지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턴어라운드를 시작하는 지금 시점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담아갈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유사업체 대비해서도 사실 저평가 아직도 구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렸었는데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좀 더 보유하시면서 목표가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여기 탑픽 종목으로 고르자마자 월요일부터 빵 뜨면서 시작을 해서 아마 담아가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고요. 우리 송율 매니저님, 네.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어요. 그래도 장 밀리는 도중에는 또 잘 하신 거고요. 예, 아무래도 외국인의 단기 차익 매물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요. S1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 보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물리보안하고 사이버 보안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물리보안에서는 단연 탑1위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단 한 번의 역성장도 없이 매년마다 꾸준하게 7.8%에서 11%가량 성장을 해왔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꾸준하게 매출이 성장을 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영업이익이 10%가량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도 굉장히 실적이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다가 자본 유보율도 무려 8,700%가량 나타나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적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또 2분기 실적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좀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S1도 저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하단에 지금 이제 상단에 일봉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 바닥권에 있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도 지금 현재 주가는 바닥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큰 부담 없이는 한 번쯤 담아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전에 가격 대응 전략으로 봤을 때 지금 약간 지금도 진입하셔도 괜찮을 그런 위치인데 S1 같은 경우는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장세가 됐을 때에는 또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S1에 대한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채팅방에서 오늘도 종목 그렇게 어렵냐고, 오늘 치킨 이벤트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어떻게 해도 되겠습니까? 두 분 가지고 오신 그 종목들 저는 거의 맞출 거라고 봅니다. 좀 쉽고 누가 더 먼저 하느냐 이거죠. 저는 약간 이름만 봤을 때 약간 맛이 간 거여가지고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적당히 어렵다?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희가 뭐 치킨 이미 10마리 이상 확보를 해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2마리 정도 걸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탑픽 종목들 힌트 듣고 설명 들으면서 맞춰주신 선착순 두 분께 오늘도 저희가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로만 보시고 계신 분들은요, 휴대전화 여셔서 유튜브 매일경제TV 상한가 검색하셔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이 채팅방 이용해서 종목 맞추기 이벤트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이 될 텐데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또 유망 섹터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화이트보드 칠판으로 띄워주시죠. 자, 다음 주 유망 섹터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화장품 골라왔습니다. 오랜만에 두 분 다 좀 눈이 가는,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런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오늘 사실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가 2차 전지였거든요, 사실. 굉장히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도 많이 있었고 대표 종목들도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배터리 셀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양극재 관련된 회사도 마찬가지였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잘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도 이 추세가 조금 더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소재주가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서 그래도 살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 이런 내용들을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재주는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종목명 맞추기 힘드실 것 같고요. 우리 송일 매니저님. 예, 화장품도 최근에서 좀 수급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리오프닝 당연한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왜 봐야 되냐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방송에서는 약간 실적 위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장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유망 섹터, 다음 주 유망 섹터, 우리를 구해줄 섹터들 함께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오늘은 또 송율 매니저님부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송율 매니저가 다음 주 구해줄 업종 섹터로 가져온 건 화장품입니다.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지금부터 나가는 PT 들으면서 종목 맞추기 이벤트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장품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첫 번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화장품 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자, 중국이 화장품 섹터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전체 수출액입니다. 전체 수출액인데 지금 딱 한눈에 보더라도 20, 21, 22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시국을 거쳐오면서 어느 정도 큰 폭의 조정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이 옆에 보시면은 중국향 한국 화장품 수출액 추이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여기 앞전에서 미리 일단 전체 수출액을 보시면요. 21년도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상승을 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22년 굉장히 급감하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적자 전환했어요. 적자 전환했는데 지금은 좋은 게 뭐냐면은 22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국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요. 22년도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22년도에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약간 큰 빨간색 선밖에 안 보실 텐데 지금 이제 22년 같은 경우에는 한 6천 정도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적인 수출 규모가 6천 정도 됐는데 22년 중국 기준으로는 한 절반 정도인 3천을 중국에다 우리가 수출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22년 이후에는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중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맞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과 별로 큰 폭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화장품 산업의 거의 한 절반 정도의 중국 영향력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고 중국의 영향과는 반대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반등을 하고 있다. 이 부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약간 중국에 우리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섹터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고객은 맞는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은 못 미치고 있다.
점점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 이 정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약간 중요한 거죠. 중국 외에도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은 굉장히 다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인데, 자, 바이오 헬스 산업 선도 국가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인식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 산업 주요 수출국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표입니다. 한 19개국에서 한 10,000명 정도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는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화장품 중에서도 이게 화장품 제조 산업에 대한 그런 선호도 인식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에 대한 한국 화장품 제조 산업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의존도는 떨어져 가고 있고 다양한 화장품 회사들도 약간 고객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자료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중요하죠, 여러분들. 실적 굉장히 중요한데 1분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2분기가 중요한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23년 1분기 순이익 상위 10개 기업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뭐 시가총액 큰 기업들도 많이 보입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렇게 쭉 있는데, 이 10개 기업들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잘 나왔고, 이 10개 기업 평균적으로 55억의 순이익이 증가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기 증감 그리고 전년 동기 증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요 포커스를 두고 파악해야 될 거는 아까 맨 첫 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22년에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 수출액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전년 동기 증감 이걸 좀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 자, 최근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대형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직도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도 어느 정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최근엔 좀 좋아요. 순이익률이 뭐 11%도 되고 정기 증감 뭐 982%도 보이고 흑자 전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전년 동기 증감에 대해서는 이제 큰 기업들,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지금도 여러분들도 많이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뭐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들 굉장히 좋습니다. 뭐 토니모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2분기 시점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2분기도 이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시점을 우리가 앞둔 지금에서는 약간 여러분들도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맨 밑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코스메틱 뷰티 기업 평균입니다. 자,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분기 같은 경우는요, 순이익률이 7%가량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55억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1분기 같은 경우는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나름 선방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죠. 앞전에 맨 첫 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대한 의존도, 영향은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약간 매출처 다변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해외 확대되고 있는데, 자, 여기 첫 번째 보시면요. 불가리아에서 한국 화장품 10배 규모 성장. 이 10배 확대된 게 갑자기 이렇게 확대된 게 아니라 5년 동안의 결과입니다. 굉장히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좋은 원료를 쓴다고 해가지고 입소문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독일에 최근에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한류 박람회가 있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29일부터 30일 오늘까지 열리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이제 굉장히 핫한 게 바로 한국 화장품이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자, 중국 대체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동남아 중심으로 K-뷰티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베트남에서 부는 한국 화장품 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베트남 기준으로 봤을 때 수입 화장품 점유율 30%가 바로 한국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약간 무조건 중국 위주로 포커스를 둬서 바라볼 게 아니라 약간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는 약간 뭐 불가리아, 동유럽도 그렇고 베트남, 독일 이런 쪽 봤었는데 러시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느라 굉장히 바쁜데요. 그 와중에도 수출 현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수출한 현황인데요. 일단 먼저 기초 화장품, 마스크팩, 메이크업, 립스틱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지금 이제 증감률을 보이는 게 바로 기초 화장품입니다. 무려 87%가량 증가를 했는데요. 러시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이 지금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를 제외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K-뷰티 같은 경우는 수출액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초 화장품 87% 증가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미국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5월표인데요. 아까 이제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6월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아직 통계가 안 나왔고요. 5월 달 자료인데 가장 최근 자료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 미국 화장품 수출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 약간 특이합니다. 아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기초 화장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초 화장품 지금 현재 보시면은 증감률 34% 그리고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36%. 자, 이 증감률만 전년 동월 대비해서 보시면은 약간 기초 화장품이랑 메이크업이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수출의 금액 자체가 틀립니다, 여러분들. 거의 한 8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지금 파악하실 내용은 우리나라 기초 화장품 지금 뭐 특정 국가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활발하게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따가 아마 질문 나올 거예요. 다음 주 모멘텀이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없습니다. 없고요. 이게 약간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최근에 후쿠시마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감정이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인들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바로 화장품 섹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앞전에 우리나라 이제 한류 열풍이 불면서 K뷰티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중국에서 자리 잡았었는데 사드 배치 전후해가지고 분위기 안 좋아졌죠. 한알령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그 사이에 침투한 게 바로 일본입니다. J뷰티가 침투를 했는데 지금 다시 불매운동 통해서 우리나라 한국 뷰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관심 또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이슈를 통해서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수의 기대감이 한 번 더 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약간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화장품 섹터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송율 매니저의 헬프 섹터는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컸지만 이제는 꼭 중국만 바라보진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마 골자였던 것 같고요. 뭐 이벤트는 없다라고 미리 저희의 질문을 예상하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이 방송국 위치한 곳 바로 옆에가 명동이잖아요. 그쵸. 코로나 이전에는 명동 가면 실제로 중국 관광객들이 그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는 모습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었는데 마스크팩 이만큼 사가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명동 가보면 서양 관광객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확실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고 아마 말씀해 주신 내용과도 좀 연결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화장품 좋죠. 너무 좋습니다. 별점을 공개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게 봤는데 매니저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사실 대형주는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대형주가 혹시 언제쯤 좀 좋아질까에 대한 생각을 좀 갖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를 회복하려면은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 지금 우리가 막 적다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중국 소비가 활성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K뷰티 붐이 일지 않는 이상 저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갑자기 추세 전환하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저도 대형주도 그렇고 우리나라 중소형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중국 수출 금액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올 하반기까지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형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최소 내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실적 회복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민수 아나운서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이제 색조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유망하게 보는 말들이 많았잖아요. 일본에서 확실히 화장품 브랜드 기업 1위로 우리나라 네네. 화장품 기업이 1위 하기도 했고 또 미국에서도 색조 화장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잘 나간다고 들었는데 아까 표를 확인해 보니까 기초 화장품에서 마진율이 조금 더 높다는 거죠? 기초 화장품이 아무래도 색조에 비해서 지금 수출량이 월등히 높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사실 박주수 매니저님 화장품 잘 아시니까 아시겠지만은 화장품이 매출 중에서 사실 원료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거의 용기와 포장값인데 사실 저는 이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색조 최근에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색조보다는 그래도 실적으로 봤을 때는 기초 화장품 다시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분께서 질문도 해주셨고 했지만 저도 계속해서 그 걱정이 되는 건 역시나 중국 쪽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네. 최근에 뭐 나오는 기사 보면은 중국이 앞서서 뭐 일본의 반사 수익을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 보면은 애국 소비가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도 걱정이 되고 또 지금 정부가 중국하고의 관계가 뭔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서 이게 너무 장기화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예, 한알용도 지금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고 있죠.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중국발 매출 그리고 그 외 비중국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국에만 마냥 우리가 포커스를 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비중국 위주로만 포커스 둘 게 아닌데 이 두 개를 적절하게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몇 개가 있습니다. 게다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2분기 실적도 이런 흐름 따라갈 것이다라는 게 지금 지배적인 의견이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좀 편차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까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색조 같은 경우가 최근에는 많이 수급이 쏠렸었는데 네. 저는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색조지만은 앞으로 수출 현황이라든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기초 화장품 위주로 조금 포커스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송률 매니저 자리에 대신 와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왜 바로 한숨을 쉬시죠? 아닙니다. 네. 여자친구 걸그룹 여자친구의 여름에 교차 편집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띄워놨어요? 네, 이걸 띄워놓고 가셨어요. 근데 갖고 K-팝이랑 나오시겠죠. 화장품도 좀 연관이 있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보신 거죠? 여러분들 관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주식적인 관점으로 봤느냐 아니면 제 개인적인 어떤 이제 마음을 갖고 봤느냐 중요한데 당연히 저는 이제 엔터적인 측면에서 봤는데 엔터적인 측면에서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네, 그럼요. 이제 K뷰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연관성이 있는데 라고 하기에는 여자친구는 해체된 지 오래됐죠. 예, 뭐 여러분들 화장품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네. 요즘에 뜨고 있는 뉴진스가 화장품 광고도 하고 있나요? 뭐 제가 뭐 그분들이 화장품 광고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네. 약간 여러분들, 골동품이냐는 질문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왜냐면 K-팝이 굉장히 네. 뜨고 있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K-뷰티도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 모델이 또 중요하니까. 그쵸. 진짜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앞전에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한류 열풍이 들었을 때 맨 처음 시작한 게 바로 드라마랑 그 다음에 K-팝 가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앞전에 이제 박주스 매니저님 굉장히 엔터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엔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모객 수도 좋고요. 앨범 판매량도 굉장히 좋은데 다시 한번 저는 한류 붐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장품주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약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네. 나오고 있네요. 송률 네네. 매니저님 서서도 보세요. 이걸 보고 계셨군요? 아, 어떤가요? 이걸 보면서 이제 색조가 좀 얼마나 들어갔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테일한 분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라기보다는 네, 굉장히 더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 중소형주 이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더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저희 별점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좀 그래도 걱정거리는 있지만 좋게 보시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자, 화장품주 별점 공개하겠습니다. 4개, 4개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다릅니다. 네. 자, 민선아는 3개 주셨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4개. 너무 좋죠. 사실 화장품주 뭐 실적도 좋고요. 사실 하나를 뺀 이유는 대형주 아직 좀 안 좋기 때문에 대형주 때문에 좀 조심하자. 대형주는 그리고 앞서 송길 매니저님이 말씀해주는 약간 공감하는 게 뭐냐면 색조 화장품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뒤늦게 혹시 들어갔다가 또 눌림에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색조 화장품 많이 올라온 것들 지금 거의 뭐 신고가 찍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좀 비중을 좀 아끼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저가에서 약간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저평가 종목들 어차피 색조에서 나오면은 순환매가 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평가주를 조금씩 이제 비중을 늘려갈 때가 아닌가 해서 일단은 5개 드리려다가 이제 대형주 때문에 뺐습니다. 근데 하나를. 진짜 화장품 섹터에 애정이 좀 있나 봐요. 제가 같이 방송하면서 제일 길고 정보성 있는 리뷰를. 불과 몇 주 전에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이 워낙 주목을 또 받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이 별점을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역시나 중국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나는 뺐고 대신에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다른 게 탄탄하기 때문에 또 중국에 대한 호재성 발언만 나오고 호재성 기사만 나온다면 이유만 있다면 별 5개 뚫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3개 좀 박한 거 아니에요? 박하지 않습니다. 평균이죠, 3개는. 2개 반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여러분들이 기대라고 보시면 3개는 적어 볼 수 있는데 기대가 없으면 3개도 사실 많은 거기 때문에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왜 뺐냐면 이번 주에 또 중저가 브랜드들은 신고가를 가기도 했더라고요. 토니모리 같은 거는 좀 수급도 올라가 있었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게 이어질까 하는 우려심에 2개를 뺐습니다. 이미 좀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네, 그리고 대형주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살아나지 못할 것 같아서 2개를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별점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대상으로 치킨 이벤트 하고 있죠. 탑픽 종목 맞추기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정답이 많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탑픽 힌트를 아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힌트 주시죠. 예, 힌트 보시면 다 맞추실 것 같은데요. 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로벌 화장품 시장 공략 준비가 끝난 기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보다는 비중국
매출 향이 높은 기업 위주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화장품 시장 공략 준비가 끝난 기업이다. 이게 타픽 힌트였습니다. 정답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송율 매니저는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철순 매니저의 종목을 볼 텐데 유망 섹터 2차 전지 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상반기에도 그랬듯 또 하반기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는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는 아니죠. 근데 제가 항상 2차 전지를 하도 많이 가져오다가 최근에 좀 안 가지고 나왔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갖고 나온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제가 잘 가지고 나오지 않았던 2차 전지 소재를 들고 나왔는데요. 아마 이 소재가 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셔서 신규로 약간 접근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내용을 준비했으니까요. 내용 보시면서 소재주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장 보시면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소재뿐만 아니라 지금 뭐 장비라든지 부품 모두 다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의 침투율을 보면요. 중국은 36%, 꽤 많습니다. 왜 중국 자동차가 많이 만들어지고 실제 국내에서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유럽은 한 20%, 미국은 시장은 큰데 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은 앞으로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IRA 법안 이후에 국내 2차 전지 기업들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 발판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재력도 큰 시장인데 우리나라가 법안의 수혜까지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배터리 기업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소부장 기업들도 계속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 배터리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 당연히 기존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소부장 기업들이 납품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동시에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멀티플을 더 부여할 수 있다, 프리미엄을 더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다만 이제 종목 수가 너무 많고 개인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단기 차트로 보면. 하지만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쟁력을 봐야 되냐? 첫 번째는 당연히 기술력이겠죠. 사실 기존의 양극재, 예를 들어서 양극재 회사를 예시로 한번 들면요. 가장 중요한 게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니켈 함량이 얼마나 높으냐. 왜 그랬냐면 전기차 초반에는 사실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가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었거든요. 이게 경쟁력이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완성차 업체들, 특히나 이제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느냐. 자, 업스트림 가격 변동성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메탈 가격이 변동성이 크고 막 급등하면 사실 가격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전기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판매 가격을 내려야 된다라는 압박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전기차에서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개발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하이니켈 쪽에서는 막강했죠, 파워가. 그런데 중국이 많이 만들던 LFP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망간리치라든지 고전압, 미드니켈 여러 가지 방식의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이니켈 계열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좋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좋은 배터리도 중요하지만 가격도 좀 낮춰주고 그리고 안정성도 좀 좋아지는 배터리,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트림들이 있거든요. 자동차별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차 업체들에 맞춰줄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롱런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하이니켈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기술력 확보 부분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만 계속 고수하는 회사보다는 다양한 배터리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회사를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자, 경쟁력 확보 중에 두 번째로 볼 것은 업스트림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원재료 가격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가장 먼저 배터리를 만들 때 우리가 메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 이거에 따라서 그 배터리 가격도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스트림 쪽을 계속 봐야 되는데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IRA 보조금 혜택 조건이 뭐였냐면 핵심 광물을 메탈이라든지 이런 핵심 광물을 우리가 FTA 체결국에서 갖고 와라. 그래야지 너네 제품들을 팔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미국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 다양한 기술 개발로 해서 기술 격차는 줄고 있는데 이 재료 때문에 굉장히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객사를 아무리 확대를 해도 이 원재료 수급이 안 되면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원재료가 수급이 안 되면 제품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 원재료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협력회사들, 이 원재료와 관련된 협력회사들을 계속 글로벌 기업들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광산도 굉장히 많이 투자한다는 뉴스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원재료 수급을 좀 더 안정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다음에 자본력인데 뭐 당연하다 느끼실 수 있는데 자본력이 지금 없으면 지금은 좋아도 1, 2년 뒤에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완성차 업체라든지 배터리 셀 업체들 아니면 완성차와 배터리 셀 기업들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합작법인들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국이라든지 지금 가장 시장 성장성이 높은 현지에 배터리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이 와주를 원합니다. 가까운 데서 제품을 만드는 게 시너지가 나기 때문인데 소재 글로벌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역시 다 마찬가지죠. 미국이 지금 가장 커나갈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자체 공장을 짓기를 원합니다. 고객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자금이 있어야 돼요. 자본력이 없으면 공장을 못 집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성장할 텐데 공장을 못 지어서 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자본력을 가지고 공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냐, 이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다음에 앞에는 전반적인 내용이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 음극재 쪽도 약간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재 중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양극재, 그다음에 분리막을 많이 집중하죠. 매출 비중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음극재 같은 경우가 앞으로 성장성, 잠재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5% 정도밖에 그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이 거의 뭐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좌측 프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극재 시장은 우리가 개발하면 할수록 시장 점유율을 뺏을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LNF 같은 경우도 이 음극재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중에도 이제 기존의 어떤 흑연 관련된 원재료를 사용하기보다는 실리콘 관련된 음극재, 이런 차세대 음극재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고 이게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리콘 음극재와 같은 차세대 음극재 기술을 관련된 특허라든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앞으로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배터리 셀과 양극재, 분리막 요것만 봤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2030년도까지 전기차 침투율이 50% 정도까지 보는 전망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50%까지 침투를 한다고 했다면 배터리 셀 시장 규모는 한 6배 정도 앞으로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배터리 셀 기업들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라는 그런 업계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배터리 셀 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양극재 시장은 규모는 5배 더 클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조금 더 갈 수 있을 거라는 게 지금 업계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분리막 시장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리막 시장은 지금 역시나 2030년도까지 한 시장 규모는 6배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데 셀, 그다음에 양극재, 그다음에 분리막 이 세 개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훨씬 더 주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 그만큼 많이 안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분리막 시장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터리 셀 시장보다는 양극재, 분리막 이쪽 중에 눌림이 어느 정도 나와서 반등 나오는 종목이라면 지금도 큰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박철수 매니저의 오늘 다음 주 주목해볼 섹터는 2차 전지 소재였습니다. 기술력, 그리고 자본력, 업스트림 이렇게 세 가지 또 상승 요인을 꼽아 주셨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2차 전지 소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런 단계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파악해야 될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원재료, 밸류체인이 거의 다 중국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전망이 나뉩니다. 대부분 보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아니면은 지금이 고점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제 사실 외교 관계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랑은 크게 상관없이 2분기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사실 많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가 중국과 사실 우리 2차 전지만이 아니라 많은 산업들이 중국과 연관이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충격으로 다가왔죠. 계속 이 관계가 멀어지면서. 그래서 사실 소재 기업들도 똑같이 경험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단가를 맞춰왔고 그다음에 물량을 계속적으로 맞춰서 배출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는 중국의 충격을 완화시켰다라는 평가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는 소재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소재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지금 저희가 뭐 종목 맞추기를 하고 있지만 답이 쉽게 안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관련주가 많기 때문일 것 네. 같은데 조금 여기서 탑픽인데 이따 주시겠지만 네.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좋은 종목 고르는 방법 말씀해 주신다면. 힌트를 보시면 거의 맞출 겁니다. 꼭 종목이 그 종목이 아니더라도 좋은 종목 선별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걸 골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고점 영역에 있는 거는 뺐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사실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올해. 오르고 나서 조정 한번 받고 한번 또 반등 나왔다가 좀 밀렸다가 다시 또 최고가까지 거의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런 것처럼 일단 고가권에 있는 걸 잡는 게 아니라 한번 눌림 나오고 반등 나오는 걸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이 오른 종목들은. 그리고 아니라면 좀 더 난 안정성을 가지고 장중에 왔는데 난 보지도 못해 잘. 흔들림을 변동성을 확인하지 못해. 그런다면 일단 바닥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평소에 장비주를 많이 갖고 왔던 게 장비주가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장비주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네. 그래도 소재보단 덜 올랐습니다, 아직. 그런데 오늘 소재주를 갖고 나온 이유는 네. 장비주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소재가 너무 비싸다고만 생각하지는 마라. 그중에도 분명히 싼 기업들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충분이라는 부제를 달아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양극재 수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2분기에는 업체들이 좀 수익성이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지금은 2분기 실적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당분간은 뭐 실적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비싸냐 안 비싸냐 이거잖아요. 주가가. 그 부분에서 저는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뭐 아직도 갈 저점이고 여력은 반등할 남아있다. 여력이 있다. 네, 하지만 배터리 셀 기업은 좀 많이 반영이 됐다. 네, 미래의 실적을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양극재나 아니면 조금 말씀드렸던 분리막 쪽은 소재여도 충분히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두 분 더 궁금한 점 아니,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별점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명의 별점을 공개해 주시죠. 오, 만장일치 4개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뜻이 통한 것 같은데 4개 준 이유요. 예, 뭐 아무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소재가 지금 최근에 많이 안 올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이제 많이 수급이 쏠렸었는데 이제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만큼 다음 주는 기대봐도 좋을 것 같아서 4개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하반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포트폴리오를 한번 싹 좀 조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게 2차 전지 소재가 아닐까 싶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좋게 보면서 4개를 드렸고요. 저도 비슷해요. 요즘에 좀 두더지 장세잖아요. 가는 종목별로 막 가긴 가는데 그래도 살아남는 섹터는 반도체, 2차 전지, 크게 보면 뭐 조선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2차 전지는 좀 안정적으로 한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싶어서 4개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급은 뒷받침될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다들 좋게 보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탑픽 힌트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꽁꽁 숨겨둔 탑픽 힌트 부탁드립니다. 네, 관련주 탑픽 힌트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분리막 관련된 대표 기업입니다.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탑픽 힌트는 흑자 전환 기대되는 분리막 기업이다라고 주셨습니다. 자리로 모실게요. 자, 두 분의 PT를 쭉 들어보면서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종목 맞히기 퀴즈를 또 드렸었는데 정답이 또 쉽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일부 시청자분들은 야 이게 무슨 킬러 문항이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네네. 킬러 문항
예, 오늘은 제가 조금 킬러 문화인 것 같은데요. 댓글 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정답자 나왔고 이쪽도 혹시 나왔는지 확인될까요? 저는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제작진분들께서는 정답자 2분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공개하면 될까요? 아직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한 분밖에 안 나왔다고? 예, 정답자가 한 분밖에 안 나왔다고? 조금 힌트를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몇 글자예요? 글자 수를 좀 7글자입니다. 네. 7글자고 저희 제작진이 아까 힌트를 드리기로 화장품이 들어간다라고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이쪽은 글자 수 힌트 주면은 또 많이 맞추실 것 같은데요? 12개입니다. 12자입니다. 영어, 한글 뭐 섞여 있나요? 네, 섞였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그래도 이제 시간 제한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공개는 해야 됩니다. 뭐 정답자 더 안 나오면 한 분 드려야죠, 뭐. 예,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토픽 종목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이쪽 네. 어느 정도 마친 것 같으니까 먼저 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기업이죠. 한국화장품 제조입니다. 한국화장품 제조. 오늘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봉이 나왔었는데 오늘 그래도 좋은 종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한국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지금 다양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화장품을 생산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1,600여 개 정도의 화장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OEM, ODM 화장품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형 매출도 좋지만 비중국 매출이 어느 정도 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법인 확대 그리고 이제 국제 인증 규격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해외 진출 준비가 완료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는 이제 중국형 매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요. 중국 화장품 브랜드 소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의 경기 부양 그리고 경기 회복에 따라서 소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넘어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20년도와 21년도에는 잠시 적자 전환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올해 23년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직인데 특히나 이제 최근에 1분기 영업이익을 보면요. 작년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성장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이 아니라 자본 유보율도 2000%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일봉이거든요. 이게 일봉인데 지금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분할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 없는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 대응 전략은요. 매수가 24,650원부터 24,250원 매수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6,500원, 손절가는 23,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률 매니저의 토픽 종목은 한국 화장품 제조였고요. 하단에 지금 가격 전략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국 화장품이라고 정답을 써냈다 이런 분이 계세요. 실제로 한국 화장품 제조, 뭐 제조 쪽을 더 좋게 보신 그 이유나 뭐 한국 화장품은 또 어떤지? 예, 한국 화장품도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인데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OEM뿐만이 아니라 ODM까지 같이 병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전문 화장품 제조 기업이고요. 무엇보다도 국제 인증 규격을 확보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쏠릴 수 있는 기업은 바로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약간 역적이었는데요. 사실 보면은 한국 화장품 제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코스맥스에 밀려서 우리가 잘 기억 못하는 종목이긴 하지만은 실적이라든가 지금 이제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여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약간 한국 화장품보다는 한국 화장품 제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도 이제 정답을 공개하셔야겠어요. 네, 많이 찾아주신 것 같은데 이름이 길어가지고 한 단어씩 빼먹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SKI 테크놀로지인데 사실 이거 오늘 아침에 준비했는데 급등이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도 갖고 나왔습니다. 추세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수급이 잘 들어왔거든요. 자, 일단은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차트를 보면 사실 많이 올라온 것 같고 부담이 굉장히 돼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 차트로 보면 아직도 상당히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 북미 고객사 확보에 따른 미국 시장 성장이 좀 기대가 됩니다.
이번 달이었죠. 6월 2일 날 분리막 장기 공급 계약이 발표가 됐었는데 2023년도 10월부터 2030년도까지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무조건 미국에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SKI 테크놀로지가 증설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연내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약간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일단 뭐 장기 공급 계약이 뭐 나쁠 건 없죠. 계속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좋은 계약이니까요. 이 부분을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턴어라운드죠. 일단은 올해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자, 일단은 지금 2분기 때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좀 축소될 예정입니다. 적자는 적자지만 적자폭이 개선되다가 결국은 흑자 전환, 그다음에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도 매출액 같은 경우는 7,500억 원을 전망합니다. 작년이 이제 전체 매출액이 5천억 원대였는데 이번에 7,500억 원대. 내년에는 거의 1조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액 성장과 그다음에 영업이익 성장 둘 다 기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 매력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수급도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나 외국인이 최근에 수급이 좀 약한데 이 기업은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15만 주 이상씩 아주 대량 매물이 좀 들어와 줬습니다. 이 영향으로 일단 다음 주에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급만 봐도 약간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가 역시나 매수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일단 매수가는 94,800원부터 96,8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0만 5천 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92,000원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7%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수급이 양호하고 계속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정리해 주셨고요. 자, 당첨자는 계속 좀 지금 집계하고 있고 곧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두 분의 무료 방송 얘기 듣기 전에 당첨자 먼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마워요님과 김태경님께서 오늘 탑픽 종목들 가장 빨리 맞춰주셨다고 합니다. 두 분께는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또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02-2000-485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잘 기억하셨다가 저희가 월요일 방송 때 또 안내를 한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간 맞춰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송일 매니저님부터 못다한 이야기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일단 6월은 지났습니다. 6월은 지났고 이제 7월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오늘 꼭 제가 말씀드리는 한국 화장품 제조뿐만이 아니라 실적 좋지만 저평가인 상태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싶으신 분은 네이버 밴드 송일 들어오셔서 정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도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2차전지 소재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해 왔었는데요. 이 관련된 내용들과 그다음에 오늘 추천드렸던 SKI 테크놀로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다음 주 주간 증시 일정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방송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당첨자분들 안내 드렸는데 월요일 8시 40분입니다. 02-2000-485 월요일 방송에서 한 번 더 안내 드릴 테니까요. 기억해 두셨다가 혹은 월요일 방송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이제 마치고 2부로 넘어가 볼 텐데요. 강성화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고 섹터 레드앤블루 최진욱, 송가람 매니저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아주 다양한 이번 주에 잘 갔던 주목받았던 섹터들 점검을 해본다고 하니까 주목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임민수 아나운서가 별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해도 다음 주 박철순 매니저와 송유일 매니저 이 두 매니저의 다음 주 섹터와 함께 별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철순 매니저 2차전지 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2점을 받았고요. IRA 법안 이후 국내 2차전지 기업의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고 봤고요. 때문에 미국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종목 선정에 있어서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서 가공비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을 주목해보면 좋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자본력과 음극재 사업의 성장세가 보이는 기업을 유심히 보셔도 좋다고 합니다. 관련 탑픽으로는 SKI 테크놀로지를 제시했는데요. 수급이 양호하고 실적 측면에서도 턴어라운드가 전망되는 만큼 주목해보셔도 좋다고 하네요.
분할 매수 전략을 제시했고요. 다음은 송유일 매니저, 다음 주를 구해줄 섹터로 화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1점을 받았고요. 현재 중국을 제외하고도 한국 화장품의 수출세가 상승해주면서 수출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순이익 상위 기업 10개 내에서 화장품 기업들이 있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관련 탑픽으로는 한국 화장품 제조를 제시했는데요. 글로벌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호실적인 전망이 되는 만큼 동사의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송가람, 최진웅 매니저의 섹터 레드앤블루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섹터 레드앤블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최진웅 매니저, 송가람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섹터 레드앤블루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6월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6월 시장은요. 이제 7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두 분 뭐 OX 팻말 갖고 계시죠? 자, 7월에 대한 전망 한번 OX 한번 들어.